김동공 유한타증권 디지털 채널팀 차장, 정영훈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과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에 대한 한 줄 평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좀 약한 모습이고, 물론 일본도 뭐 파란불 켜 있긴 하지만 일본보다 오늘은 조금 더 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차장님, 시장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관세에 대한 발표가 일단 좀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일단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이 이제 미국 백악관 대변인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전반적으로 결국은 이제 상호 관세를 이제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같이 나온 것들은 또 관세가 25% 부과할 것이라는 얘기도 같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호 관세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준 같은 경우는 FTA 체결 국가이기 때문에 상호관세 원칙에 의하면은 관세가 제로가 돼야 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세를 일괄적으로 25% 부과를 한다.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느냐? 이것들에 대한 윤곽들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를 않다는 건 거죠. 결국은 트럼프의 이야기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유불리가 조금 더 하루가 더 지나야지 나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눈치 보기가 일단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에 대한 하락세들을 일단 좀 살펴볼 때 어느 정도 이제 미리 이제 이 불확실성에 대한 반영들은 일정 부분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아주 엄청나게 이상한 관세, 너무나 불리한 관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증시는 그래도 조금 이제 더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에 좀 무게를 싣고 대응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갈수록 이 불확실성을 확인해 나가면서 좀 편안한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정영훈 과장께서 동의하십니까? 한 줄 평 주십시오. 네, 지금 뭐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뭐 지금 관세 이제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과, 그리고 이제 결국엔 정치적인 그런 리스크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감인데요. 우선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거의 뭐 올해 연초부터 계속해서 좀 부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 시장 흐름에서 보셨다시피 이번 이제 금요일에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이제 일자가 이제 잡히면서 시장이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불확실성이다라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관세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성이라기보다는 이미 시장에서 좀 선반영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정치적인 이러한 이슈에 대한 그러한 불확실성이 지금 해소가 되는 그러한 지금 리스크 완화 국면에 지금 진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발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섹터들을 보게 되면 이제 1분기 그런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는 그러한 좀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로 오늘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분기 어닝 시즌이 좀 도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시장의 시선은 이제 그런 실적 시즌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숫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서 좀 브리핑해드린 그런 품목들 저가 매수 가능한 건지 잠시 후에 종목과 섹터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해서 두 분과 함께 섹터 분석,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3월 수출 데이터가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품목별로 봤을 때 가장 크게 3월 데이터 잘 나온, 그러니까 증가세가 가장 컸던 게 조선이고, 그 다음으로 변압기, 화장품, 라면 이 순입니다. 굉장히 좋은데 변압기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안에서 힌트를 얻어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차장님? 저는 일단 제일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출연하면서부터 계속 삼성전자 그리고 대형주 위주의 얘기, 삼성전자 대형 반도체 얘기를 계속 좀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데이터로도 수출 데이터도 그게 좀 나오는 모습들이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반적인 수출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들은 이 수출액 추이를 코스피와 같이 비교를 해놓고 본다라고 하면 거의 유사한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들이기 때문에 수출이 결국 실적으로 이어지고 그 실적이 주가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나왔던 데이터에서는 결국 반도체에 대한 데이터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아주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에 대한 반도체의 그 가격, 그러니까
판매, 그러니까 수출하고 있는 추이를 살펴보면 역대 3월 중에 두 번째를 차지했거든요. 가장 많이 이제 컸었던 것들이 2022년에 이제 131억 달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뒤에서의 단위, 이제 억 달러 미만의 단위에서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결국 이번에도 131억 달러까지 일단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1월과 2월 달에 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레거시 반도체 쪽에 후퇴가 일단 좀 나타난 모습들이었었던 것들이 이제는 서서히 이제 좀 살아나고 있는 방향성들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메모리 쪽에서의 반등세들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잡히고 있다는 점들. 그럼 메모리 반도체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좋아졌을 때 가장 많이 출하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를 좀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좀 수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램 같은 경우는 2022년 7월 이후에 가장 이제 많은 금액들이 지금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HBM이라는 이제 엔비디아의 HBM 납품이라는 것이 없는 재료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번 수출에서 볼 수 있었던 것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들이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흐름들이 양호하게 버텨주는, 시가총액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는 우선주까지 포함하면은 삼성전자가 버텨주는 증시라고 하면은 하방은 제한적일 가능성들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들로 봐야 되는 흐름들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최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삼성전자는 72,000원에서 77,000원까지 높여 잡았고요. SK하이닉스는 29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잡았습니다. 삼성전자 긍정평가 주셨는데 혹시 목표 가격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사실 이 페이스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허황됐다라고 좀 이야기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사실 8만 원대 봐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만 주원자요? 그럼 네.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은 이제 시간에 따라 조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업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가정하면은 저는 가을 이내에는 이제 좀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분기 정도 네. 안에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화끈하게 잡아주셨는데 일단 긍정평가였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밖에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가 장 초반부터 좀 강한 시세를 내고 있거든요. 지금 오른 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이미 반영시킨 건지 아니면 여전히 상승의 룸이 남아 있는 건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화장품 같은 경우 오늘 전반적으로 K뷰티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화장품이라든지 오늘 뭐 또 미용, 이러한 미용기기 관련한 섹터들이 오늘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출 데이터 영향도 있습니다만 역시나 이 수출 데이터의 근간에는 결국에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좀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보면 좀 그동안 이제 많이 좀 하락을 해서 상당히 좀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뭐 폼테코리아라든지 이러한 기존의 어떻게 보면 주도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지금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쥬란의 이제 글로벌 성장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고요. 지금 이러한 이 K뷰티 전반적인 섹터의 강세 흐름은 단순한 테마 영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그로스가 나오는 그러한 성장에 기반을 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러한 좀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좀 주가 상승 흐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이제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 1분기에 만약에 이들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수출 호조세와 더불어서 호실 실적을 발표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러한 K뷰티의 시장 주도 섹터 역할을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도 상당히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매년 그의 1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그의 거의 뭐 연속성이 이어지는 그런 경향이 짙다 보니까 1분기 이러한 호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그의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K뷰티 다시 한번 투자자분들께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펌텍코리아, 파마리서치 이렇게 종목은 말씀을 주셨고, 그 화장품 섹터입니다만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는
애경그룹 쪽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애경그룹이 애경산업 매각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무근이다라고 기업 측에서 했을 텐데 뭐 고려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요, 과장님? 네, 실질적으로 지금 매각 작업에 지금 착수한 것으로 그렇게 좀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 애경산업하면 이제 애경그룹의 어떻게 보면 근간이라고 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시청자분들 잘 아시다시피 화장품과 이제 생활용품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가 이제 익히 소비자들이 잘 알고 있는 뭐 2080 치약이라든지 뭐 지금 뭐 샴푸라든지 이러한 주요 이제 제품들을 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구조도 상당히 우량하고 실적 안정성도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경그룹이 애경산업 매각에 나섰다라는 이유는 역시나 지금 시점에서 전반적인 즉 이제 그룹의 이제 지주사인 AK홀딩스의 재무 구조가 지금 상당히 좀 좋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고 또 최근에 또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이러한 추가적인 M&A에 대한 그러한 실탄 이러한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좀 얽히면서 결국에는 가장 그룹의 좀 알짜 회사 중에 하나인 애경산업을 통해서 이러한 실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좀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주가 흐름에서 보듯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만약에 근데 향후에 이제 PEF라든지 이러한 사모펀드 측에 만약에 매각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향후에 어떻게 실적 이제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 실적 개선을 좀 이뤄 나갈지 이 부분이 또 중장기적으로는 관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좀 실적이 좀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은 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올해 1분기 좀 작년에 좀 기고 효과가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1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면서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 데이터 잘 나온 쪽이 조선이랑 라면, 음식료 쪽이거든요. 주가 반응도 오늘 있어서 여기에서 만약에 좀 볼만한 부분이 있으면 차장님께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 이 섹터들 중에서 좀 뭘 하나 볼까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라면 쪽 일단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고요. 라면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좀 많이 사악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국내 증시에 일단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수출주들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재무제표에 찍힐 실적들은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라면들이 조금 많이 팔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 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환율이 올라갔을 경우 이제 나빠지는 점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들이 뭐냐면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현재 결국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게 된다는 건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최근에 이제 판가 인상을 이제 좀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던 부담 요인들을 상당 부분 좀 희석이 시켰다는 측면들에서 이제 라면 그리고 거기에 비롯한 음식료들이 일단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조선주는 여전히 이제 뭐 이번에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 실적과 그리고 이 수출 데이터로 움직인다라고 보기보다는 결국은 수주로 일단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 해야 되는 업종 섹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는 모습들은 여전히 전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가격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매출이 올라갈 때는 가격이 올라야 되고 양이 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양이라는 것들은 조선주로 환산을 하면 결국은 도크가 되겠죠. 지금 도크가 다 차 있는 상태이고 뒤에 있는 3년치, 4년치의 일감들을 좀 수령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여기에서 매출이 추가적으로 더 업사이드가 나오기에는 쉽지는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격이 뛰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신조성과에 대한 흐름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오른다는 느낌들보다는 살짝 정체기를 겪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여전히 이제 시장의 내러티브에 맞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것들은 맞고 이번 수출 데이터도 잘 나왔기 때문에 호재적인 역할들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약간 이제 좀 여차하면은 조금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보다 음식료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군요.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는 좋은데 변압기 오늘 주가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예,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특별한 뭐 악재 요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뭐 이런 데이터 센터 투자 축소에 대한 그런 우려감, 이러한 좀 좀 노이즈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뭐 수출 데이터에서 보듯이 여전히 지금 변압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 PER 한 20배 언더로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가 조정 시는 좀 좋은 좀 기회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여전히 좀 유효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시 매수 가능 탑픽.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가장 좀 높은,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을 좀 탑픽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그동안에 변압기주들이 뭐 악재 요인이 거의 없었는데 워낙에 주가가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가 되게 되면 좀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부분이 좀 악재 요인이었는데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가장 높은 효성중공업은 그러한 이슈에서 좀 자유롭다는 점에서 효성중공업을 탑픽으로 좀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공 차장, 정영훈 과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